강남 거리의 소음이 이른 아침부터 귓가를 때립니다. 일찍부터 분주한 사무직 회사원들이 바삐 걸음을 옮기고 어디론가 향하는 택시들이 도로 위를 가득 메웁니다. 그 복잡한 인파 속에서 이만호는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한번 기지개를 켭니다. 75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주름이 깊게 팬 얼굴, 거칠게 다른 손, 그리고 다해진 청바지와 낡은 재킷. 그는 오늘도 거리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작은 의자를 펼칩니다. 오늘도 시작해볼까? 이만호의 손길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구두약을 천에 묻혀 작은 원을 그리며 구두를 닦는 동작에는 40년 기업을 일군 사업가의 섬세함이 묻어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노인, 구두 닦기로만 봅니다. 아무도 이 초라한 노인이 대한민국 재계 3위 D그룹의 창업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 눈빛이 다 보이는데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이만호는 매일 아침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옵니다. 은퇴 후 경영권은 모두 손자 이도윤에게 넘겼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을 보는 안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마주하는 사람들의 말투, 태도, 눈빛 그것만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지요. 여기 닦아주세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와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이만호는 묵묵히 작업을 시작합니다. 중년 남성은 전화를 받으며 큰 소리로 누군가를 다그치고 있었죠. 이만호는 말없이 그 모습을 관찰합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에서 진심이 보인다는 것, 그가 평생 사업을 하며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돈은 여기 있소. 남성은 10,000원을 던지듯 내려놓고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이만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타인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금세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하거나 낫다고 여기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진면목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 법이죠. 이만호는 작은 수첩을 꺼내 몇 가지를 메모합니다. 사업가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나 봅니다. 그는 오늘 본 사람들의 행동과 말투를 기록해둡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것이 D그룹을 일으킨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능력. 할아버지, 오늘도 나왔네요. 근처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이만호는 미소로 답합니다. 여기서는 그저 동네 구두 닦기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정체를 모른다는 사실이 이만호에게는 오히려 편안함을 줍니다. 가면 뒤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을 지나갑니다. 바쁜 걸음으로, 무심한 눈길로, 때로는 친절한 미소로 이만호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봅니다. 40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여기서 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더 솔직하게 느껴집니다. 화려한 회의실보다 이 작은 구두 닦기, 의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른 오후, 이만호의 눈앞에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습니다. 화려한 금발 염색의 짧은 미니스커트, 그리고 발끝까지 빛나는 명품 하이힐, 눈부신 아름다움과 함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그녀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이거 닦아줘요, 빨리요. 유세나는 까만 선글라스를 올리며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듯한 톤이 묻어납니다. 이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봅니다. 27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의 우아한 자태와는 대조적으로 말투에서는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곧 닦아드리겠습니다. 이만호는 묵묵히 그녀의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유세나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자세로 드러난 허벅지에는 작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죠. 미나야, 나 지금 구두 닦고 있어. 그 약혼자 집 저녁 초대받았거든. 유세나는 큰 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주변 사람들이 듣건 말건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만호는 눈을 내리깔고 계속해서 구두를 닦으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 집 할아버지, 그냥 꼰대 느낌 날 것 같아. 돈 많은 게 전부야? 첫 만남인데 벌써부터 긴장돼. 아니, 뭐 어때서? 내가 도윤이랑 진짜 사랑하니까 괜찮겠지. 이만호의 손이 잠시 멈춘 것도 모른 채 유세나는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언급한 도윤이라는 이름이 이만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참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손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약혼녀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이만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은 좀 그래. 유세나는 전화를 끊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입니다. 강남거리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는 그녀의 모습에 이만호는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옛날 같으면 젊은 여성의 흡연이 눈에 띄었겠지만 요즘은 흔한 광경입니다. 다만 그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유세나는 연기를 이만호의 방향으로 내뿜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습니다. 이 구두는 평생 일한 손이 만든 거야. 함부로 다뤄선 안 되지. 이만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노동과 시간 그리고 삶에 대한 존중을 담은 말이었죠. 유세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만호는 말없이 구두를 닦는 일을 마쳤고 유세나는 지폐 한 장을 툭 던지듯 내려놓고는 구두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만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화려한 구두 속이 텅 비었구먼.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이만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낡은 구두 닦기 옷을 벗고 샤워를 마친 후 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앞에서 그는 한 권의 파일첩을 꺼냈습니다. 가족 기록이라고 쓰인 그 파일에는 손자 이도윤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고급 아파트 단지의 창문으로 빛이 새어나옵니다. 이만호는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손에 든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 그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것은 손자 이도윤과 한 여성의 사진이었죠. 유세나, 그의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거리에서 만난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만호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이도윤의 약혼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한 번도 정식으로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만호가 구두 닦기로 변장하고 있었으니 알아볼 리도 없었겠죠.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도윤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잘 지내고 계세요? 이도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30살이 갓 넘은 나이에 D그룹의 경영을 맡게 된 그는 어깨에 얹힌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다. 회사는 어떠냐? 네, 할아버지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제 약혼녀를 모시고 싶은데요. 시간 괜찮으신가요? 이만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늘 본 유세나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무례한 태도, 남을 깔보는 말투, 그리고 자신의 손자 집안을 돈 많은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모습까지.
그래, 주말에 만나자꾸나.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어떤지 궁금하구나. 전화를 끊은 후 이만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고층 아파트에서 빛나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는 사업을 일구며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격, 태도,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것은 어떤 명품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도윤이 과연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 그날 밤 이만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자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 행복이 진정으로 오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구두 닦기 의자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면 유세나가 다시 이 근처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의 모습이 다시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친구와 함께였죠. 어제 그 할아버지가 여기 있었는데 유세나는 친구에게 말하며 이만호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이만호가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목소리를 크게 낮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해 보여도 의외로 꼰대 발언을 하더라. 평생 일한 손이니 뭐니 왠지 도윤이 할아버지랑 비슷할 것 같아. 이만호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으며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실망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이도윤의 집은 분주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대저택의 하인들의 발걸음이 이리저리 오갔습니다.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중이었죠. 이도윤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세나가 만나는 건 처음인데 잘 될까? 이도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유세나의 화려한 외모와 자유분방한 성격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엄격한 기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만호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모나 배경이 아닌 그 사람의 태도와 인격이었으니까요. 한편 유세나도 자신의 아파트에서 옷을 고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여러 벌의 드레스를 꺼내보면서 고민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했어. 너무 화려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수수해 보이면 또 안 되고 결국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예비시댁에 어울릴 법한 차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도윤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재벌가의 며느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녀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실수하지 말자, 세나야.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과는 달리 그녀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을 터였습니다. 저녁 시간, D그룹 회장 저택의 식탁은 화려하게 차려졌습니다. 이만호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손자와 그의 약혼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많은 것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이도윤이 유세나의 손을 잡고 들어섰습니다. 유세나는 처음 보는 대저택의 화려함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안내되어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맨 앞에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낯익은 얼굴, 아니,
여러 번 봤던 그 구두 닦기였습니다. 하지만 낡은 작업복 대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초라한 모습 대신 당당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세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세나야, 우리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이도윤의 말에 유세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망, 안타까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연민까지. 인사해, 우리 할아버지셔. 이도윤이 다시 한번 말했을 때 유세나의 손에서 들고 있던 선물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힌 상자처럼 그녀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이 한 모든 행동과 말들이 이미 이만호에게 다 들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식탁의 감도는 무거운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도윤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유세나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세나야, 왜 그래?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이도윤의 다정한 재촉에 유세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둘 다 알고 있는 거짓말이었죠. 이만호는 잠시 유세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포커 게임을 하는 프로 선수처럼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안깨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산만큼 무거웠습니다. 유세나는 떨리는 다리로 이도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음식을 거의 손대지 못했습니다. 포크를 들 때마다 손이 떨렸고 이만호가 자신을 쳐다볼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도윤아, 회사는 어떠냐? 이만호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도윤은 최근 회사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유세나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구두 닦기 노인 앞에서 한 모든 행동들, 무례한 말투, 담배 피우는 모습, 친구와 나눈 대화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떡하지? 다 들켰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높게 쌓인 요리들, 화려한 샹들리에 값비싼 그릇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눈앞에서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만호는 마침내 유세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세나 씨, 도윤이 많이 사랑하는 모양이네. 갑작스러운 말에 유세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저도 도윤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도윤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만호는 잠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에서 진심이 보이는 법이야. 그 말에 유세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만호는 포크를 내려놓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날 너 담배 피우며 나를 깔봤지. 남의 집안 험담도 했고. 이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유세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요? 이도윤의 질문에 이만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매일 구두 닦기로 변장하여 거리에 나가는 이유, 그리고 우연히 유세나를 만나게 된 경위까지. 이도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유세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세나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만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일 뿐이야.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법이지. 이만호의 말에 유세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만호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유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호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는 거야. 나이든 사람을 무시하고 타인의 직업을 깔보고 상대방 집안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것.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어떤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 이도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유세나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가 알던 유세나의 모습과 할아버지가 말하는 유세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세나도 반성하고 있잖아요. 이도윤의 변호에 이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웠어. 그건 그 사람의 본성이야. 도윤아,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지. 유세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이만호 앞에 엎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할게요.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호는 냉정했습니다. 40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오며 그는 사람을 판단하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 인성으론 우리 집 문턱도 못 넘어. 이만호의 단호한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이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결정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내린 판단을 번복하는 일은 거의 없는 분이었으니까요. 사람을 얕잡아 보면 인생이 널 얕잡아 본다. 이만호는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유세나를 한 번 더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것은 울고 있는 유세나와 어쩔 줄 모르는 이도윤 뿐이었습니다. 세나야. 이도윤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유세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미래,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꿈, 이도윤과의 사랑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만호는 서재에서 이도윤을 불렀습니다. 손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이도윤의 얼굴에는 고민과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유세나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판단도 존중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안 될까요? 세나는 변할 수 있어요. 이도윤의 간청에 이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맞아야 해. 이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구두 닦기로 볼 때 보인 태도. 그게 진짜야. 사람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상대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되는 거야. 이도윤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에게 유세나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하는 무례한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파오네라, 아직 그 사람 준비가 안 됐다. 이만호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의 결정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깊은 마음속에서는 할아버지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이도윤의 대답은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올바른 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이도윤은 유세나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둘은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세나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정말 끝인 거예요? 유세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도윤의 표정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세나야.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 가치관이 너무 달라. 이도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세나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나빴나요? 유세나의 질문에 이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행복하세요, 도윤 씨. 유세나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이도윤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첫사랑의 끝은 언제나 아픈 법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만호는 다시 구두 닦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두터워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이곳에 나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운동화를 신고 이만호 앞에 섰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500원짜리 동전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닦아주세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운동화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이만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 예의 바른 말투, 그리고 자신의 돈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려는 마음가짐, 모든 것이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그래, 깨끗하게 닦아줄게. 이만호는 정성스럽게 아이의 운동화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옆에 서서 신기한 듯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구두 닦는 일을 하세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이만호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사람을 보고 싶어서야.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거든. 진짜 좋은 사람이요? 그래,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고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고 정직한 사람 말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만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구두 닦기가 끝나자 아이는 정중하게 500원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만호는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되겠구나. 사람 될 제목이야. 그 순간 이만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진짜 사람됨은 나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유세나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녀가 변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소중한 손자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이만호는 구두 닦기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친절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 무례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그의 앞을 지나갔지만 그 모든 만남이 그에게는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만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이런 하늘을 봤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도윤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무엇을? 올바른 길을 보여주셔서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할아버지 말씀이 옳았다는 걸 알겠어요. 이만호는 손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사람을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야. 평생에 걸쳐 길러가는 거지. 너도 이제 그 첫걸음을 뗀 거야.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도윤은 회사 경영에 대한 고민을, 이만호는 인생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유대는 오전보다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유세나는 그 후로도 가끔 그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이만호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그녀에게 남은 것은 반성과 후회,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뿐이었습니다. 이만호는 여전히 매일 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구두를 닦아주며 사람의 진심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평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백만장자 구두 닦기 이만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